반도체 기판은 패키지 기판의 수요가 늘어나는 점이 최근에 또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패키지 기판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칩이랑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그 매개체다. 뭐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을까요? 네, 그 2023년 이후에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이제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이제 패키지 기판 수요가 일시적으로 이제 감소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AI라든가 이제 HPC 즉 고성능 컴퓨팅, 이 전기차 등과 같은 신성장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한국과 대만, 일본, 아시아 3개국이 여전히 이제 글로벌 시장의 90%를 점유를 하고 있지만은 그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도 자국 내 이제 첨단 패키지 기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화 그리고 정부 지원 정책이 이제 향후 이제 시장 구조 변화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기판을 관심 업종으로 준비를 하셨고 그쪽에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너무 전문 용어라 우리 시청자님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보니까 ABF 기판, 뭐 BT 기판 이렇게 또 종류가 나뉘더라고요. 지금 시장 반등 분위기를 이끄는 건 어디 쪽일까요? 네, 현재 그 반도체 기판 업황의 반등 중심에 이제 ABF 기판이 아, 있습니다. ABF. 이 네. ABF 기판이라는 건 서버라든가 AI 가속기, 이 데이터 센터, 고성능 CPU 그리고 이제 HPC 등과 같은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의 필수적인 거고요. 최근에 이제 수요 폭증에 따라서 시장 성장세가 아주 두드러지고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서버용 ABF 기판이 이제 전체 수요의 20%를 차지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주요 공급사들이 이제 AI 서버 수요 대응을 위해서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AI, 이 전기차 같은 이제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이제 고성능 칩 채택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ABF 기판 같은 경우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다만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BT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모바일용 쓰이고요. 특히 이제 소형과 저전력 기기에 쓰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시장은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업황의 이제 급격한 반등보다는 어떤 안정적인 성장에 가까운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기판 관련 주요 업체로 이제 국내에서는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심텍, 대덕전자 뭐 이런 기업들을 들 수가 있겠죠. 각 업체별로 간략하게 좀 프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떤 경쟁력, 어떤 차별성을 띠고 있는지 알아두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성능 FPGA 시장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까지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아마존을 첫 번째로 이제 AI 가속기 기판 고객사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까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반도체 기판용 혁신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퍼 포스트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그다음에 양산 제품에 적용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슬림화와 이제 고사양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모바일 고부 가치 제품에서 이제 글로벌 1위 자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부가 패키지 기판과 맞춤형 솔루션으로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에서 모두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인해서 고다층 기판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FCBGA 집중 투자를 해서 이 HPC라든가 서버용 고부가 가치 기판 시장에 빠르게 진입을 했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전장 등과 같은 신산업용 기판 산업에 또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기판 쪽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심우재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김인준 전문가께서는
어떠세요? 뭐 반도체는 HBM 쪽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아, 예. 기판 쪽도 뭐 전망은 밝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PCB 업황은 결론적으로는 좀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일단 PCB 업황이 지난 2년간 상당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AI 반도체하고 고성능 패키징 수요가 이제 증가되면서 업황이 점차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AI 반도체 및 고성능 기판에 대한 수요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빠르게 적응해가는 기업을 일단 중심으로 관심이 유효할 것 같고요. 아. 업황 자체가 워낙 오랜 침체 기간을 겪었고 또 실적의 회복 속도 자체가 기업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I 반도체, 패키징 기판 등 고성능 기판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는 기업.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 다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 이를 중심으로 좀 선별적인 투자점 체크와 접근을 좀 만들어가는 게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심우재 전문가의 관심 섹터 반도체 기판을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방송에서 미처 못 다 말씀해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카카오 채널에서 추가적인 전략으로 체크가 가능하신데요. 필살기 고수외전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최선호주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성 DS가 나오네요.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DDR4 생산 종료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고객사 쪽에서 재고를 빨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해성 DS도 그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던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이 DDR4 생산을 사실상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종료할 계획임을 발표하면서 주요 고객사들이 이제 DDR4 반도체와 이제 패키지 기판 재고를 이제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또 네네. 가격 인상도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DDR4 패키지 기판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2분기에 이에 따른 수혜가 온전히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2분기 실적이 1분기만 해도 이제 거의 BP 수준이었는데 2분기에는 거의 3개 분기 만에 세 자릿수인 100억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70억대보다 훨씬 더 비트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DDR4 매출 증가가 물론 일시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3분기부터는 또 DDR5 매출이 이를 상쇄하면서 회복 추세가 이어갈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4월부터는 이제 주요 고객사향 신제품 양산이 시작이 됐고요. 자, 7월부터는 공급 물량이 또 2배 내지 3배로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또 3분기부터는 추가적으로 다른 고객사로부터의 매출이 또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사업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그래핀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이제 그래핀 사업에 또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래핀이 꿈의 소재로 불리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불리는 걸까요? 네,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의 신소재로 불릴 만큼 네. 전기라든가 열 전도성 그리고 기계적 강도, 유연성 측면에서 이제 기존 소재를 압도하는 특성을 지닌 2차원의 탄소 소재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면적 그래핀의 이제 고품질 양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이 분야를 이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 이제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을 하면서 이 그래핀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등과 같은 다양한 또 미래 산업에 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기대되는 혁신 소재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해성 DS의 또 다른 사업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전장용 리드 프레임 부문입니다. 자, 이쪽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해서 부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또 긍정적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역시 뭐 주가에는 긍정적 요소라고 판단해도 문제 없을까요? 네, 자 작년 하반기까지 이제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으로 이제 매출이 일시적으로 좀 위축이 좀 됐는데요. 자, 올 4분기부터는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늘면서 수요가 회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유럽의 전기차 수요는 전년 대비 25%가량 고성장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 2년간 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진행되었던 재고 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에는 이제 반도체 장착이 내연기관차 대비 3배에서 4배까지 증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올 하반기에는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내년에는 이제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육성 정책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자, 유럽 같은 경우는 향후 3년간 이 전기차의 고성장이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들의 판매가 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 쪽에 그 연간 자동차 수요가 이제 1,500만 대로 이제 내외로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중국 규모의 전기차 시장이 하나 더 생기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유럽 등과 같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반등과 함께 또 동사의 또 전장용 리드 프레임 부분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기대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접근은 어떤 시점에 진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할지 궁금한데 최근 2분기부터인가요? 지금 뭐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급등도 있었고요. 뭐 어떻게 접근하는 게 더 유효하다 판단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 호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르는 게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길게 보시면은 자, 2023년 이 회사의 주가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마이너스 60% 정도 급락한 상태로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한 3만 5천 원, 중기적으로는 4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고요. 손절은 한 2만 2천 원을 이탈할 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접근 전략까지 확인했습니다. 실무제 전문가의 두 번째 토픽 어떤 종목인지 바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수페타시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또 궁금하셨을 텐데 수요가 확장될 것이다. 이런 이유가 제시되더라고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좀 말씀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AI와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가 이제 그 기판 업황 회복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AI 연산량 폭증으로 인해서 AI 가속기와 또 네트워크 스위치용 고사양 기판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이 공급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수혜가 제한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동사가 그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동사의 국내 생산 시설에는 20층 이상의 초고다층 기판 위주로 생산하고 있고요. 자, 중국 법인을 통해서는 이제 그 중저층 기판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12층 이상의 중다층 수요가 또 증가하면서 실적이 또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필수 부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인쇄 회로기판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주문형 반도체라고 할까요? 에이직 이쪽 관련해서도 지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수페타시스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추론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CSP 사별로 최적화된 그 맞춤형 설계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또 그 협상력 강화를 위한 또 전략적인 대안 수단으로 에이직 도입이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자, 에이직 시장의 본격적인 확산과 함께 또 동사의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또한 재평가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자, 현재는 이제 구글의 에이징용 PCB 메인 공급업체를 지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또 메타의 에이직 프로젝트에도 참여 중이고요. 또 향후에는 또 높은 점유율 확보가 기대가 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신규 공장 가동 이후에는 또 다른 글로벌 고객사도 본격적인 공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 내년 초 기준으로는 3개의 에이직 프로젝트에 모두 수혜가 예상되는 업체입니다. 자, 공장 증설 이슈도 있어서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달성 1차 단지의 5공장 증설, 이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증설이 완료되면 뭐 생산 능력 확대야 더할 나위 없을 거고요. 앞으로 또 기대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지금 이제 현재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 자, 1차 투자는 5공장 신규 증설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자, 매출액 기준 캐파가
기존 대비 약 25% 정도 증가할 거고요. 네네. 이 해당 공장은 또 다중적층 제품 양산에 주력할 거기 때문에 올 4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에 바로 반영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길게 보면 2차 투자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지금 5공장에 대한 추가 증설과 함께 기존에 있었던 1에서 4공장에 대한 또 공장 재배치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완료 시에는 매출액 기준 캐파가 약 1.5조 원 달하기 때문에 현재 대비해서도 약 90% 정도의 매출액 증가 효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증권가에서도 이수페타시스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그런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할까요? 실제적인 매매 전략도 말씀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엔비디아가 주가 상승하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납품을 하는 이제 동사 또한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 45,000원 중반대 정도로 빠졌을 때 그런 눌림목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를 타겟으로 하고요. 손절가는 한 35,000원 이탈 시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자세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심 업종, 시장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카카오 채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 구독하시면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 등 또 다양한 소스들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